네, 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광야의 토론자들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젊은 정치인 또 미래가 촉망받는 정치인인데요. 먼저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네, 어이구 인사도 차분하게 해주시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홍서윤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근데 네, 보통 이제 선거 앞두고는 뭐죠? 이렇게 긴장감이 올라가서 당 대변인들 논평도 약간 세고 말도 세게 하시는데 두 분은 오셔서 아주 차분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인상 깊었는데요. 네, 하여튼 진행을 해보시죠. 오늘 이 방송은 정규 방송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 방송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후토크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다가 나중에 6시 이후에는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로 건너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또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댓글 달아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또 댓글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에서 베스트는 이번 순서에 좀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뭔가 소개 음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아직 이게 어색해가지고 잘 어울리진 않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MC가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방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두 분이 조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임승호 전 대변인은 누구를 또 어떤 상황을 정조준하시겠습니까? 저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우리 이재명 후보 네.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격.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사실 수세에 몰린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 선거요.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가 이길 것이다를 쉽게 점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초반에 기세등등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에 몰린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수록 공약이라는 것이 정말 해괴합니다. 지금 토론회에서 던진 것이 김포공항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이재명 후보가 정말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제주 지역 후보들이나 다른 지역 후보들은 낙선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것이 본인이 설명하기로는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총체적으로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이면 이것이 김포 지역과 서울 수도권 지역과 제주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오늘 SNS에 올린 게 무슨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10분 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포털 지도를 통해서 전철 기준으로 보니까 38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미사일 타고 날아가지 않는 이상 10분이라는 시간은 나올 수가 미사일은 못하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공약을 던져놓고 또 오늘 SNS로는 무슨 오세훈 후보가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 뭐 김포공항과 왜 제주 시민과 제주 도민과 갈라치기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냥 저는 깔끔하게 이 공약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시고 지금 본인이 대선 뛰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공약은 좀 하루빨리 사과드리고 철회하는 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되지 않을까 제가 진심으로 좀 조언을 드립니다. 인천 계양의 보궐선거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 급하니까 이상한 엉뚱한 공약을 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럼 같은 질문 홍서윤 대변인께도 해봅니다. 네, 오늘 뭐 이 방송이 평화 방송이라서 네, 평화롭게 아니 두 분 되게 평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네. 살짝 좀 저격을 해보자면 제가 오늘 좀 정조준하고 싶은 인물은 이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죠. 김은혜 후보를 좀 정조준하고 싶고요. 네. 까닭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뭐 자녀 입시 비리부터 KT 채용 청탁도 있고요. 또 오늘 그 큰 화두가 됐던 재산 누락 신고 이건 실제로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가 이제 공표한 재산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액수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약 16억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6월 1일 투표소에도 공고문이 부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 후보께서 1,400 경기도민을 상당히 기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후보의 자격으로 진실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축소해서 그냥 눈 가리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조금 넘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나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은 우리가 쓰지 말자고 자꾸 그런가요? 공부를 했는데 그런가요? 아니 시각장애인 비하가 될 수 있어서 네. 네. 근데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제 김은혜 후보를 또 조준해 주셨습니다. 김은혜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기도로 한번 가보죠. 경기도가 지금 경합이다, 박빙이다. 이건 대체로 맞는 진단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경합인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일방적인 우세는 아니다. 예, 여론조사마다 네.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앞선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선거에서는 특히나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라는 게 오히려 대선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말 네. 그냥 추세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추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김은혜 후보가 처음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김동연 후보와의 소위 말해서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컸는데 그때 평균에 비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최소한 경합 이내로 따라잡은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김은혜 후보의 어떤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선거가 됐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도 뭐 최근에 연설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네. 끝까지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꼭 당선되셔야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지역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여담이지만 이게 선거 개표 방송할 때 보면 이게 소위 그래프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경기 지역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을 딱 이겨야 이게 진짜 이겼다라는 느낌이 면적도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인구가 굉장히 많고 네. 뭐 지역 특성도 굉장히 네. 다양하기 때문에 또 수도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뭐 서울, 인천 당연히 뭐 다른 지역 다 중요하지만 경기 지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또 하나는 좀 전에 조준했던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까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네, 시즌 2 뭐 이런 측면에서도 언론은 세간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세간의 관심이 경기지사에 집중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선거가 이재명 후보로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된 게 경기가 아니라 인천으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우리 홍 대변인 사실 뭐 30일 경기가 중요한 거는 동의하시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판세는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께서 더 우세하시죠.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께서는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책이나 뭐 비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커리어가 대변인 외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입증할 만한 커리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장관, 경제부 총리까지 지내셨고 실제로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슈가 된 거죠. 실제로 이제 그 후보의 재산을 잘못 기재해서 재산 축소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서 이 부분이 사실은 경기도의 어떤 선거를 그러니까 선거의 말미를 좀 좌우하는 어떤 방향의 키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거짓말하는 후보 혹은 또는 이제 뭐 도민이나 주민들을 이렇게 속이는 후보에 대한 이런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진절머리 혹은 조금. 근데 김은혜 후보 뭐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 혹시 뭐 이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가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긴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뭐 착오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한번 대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뭐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의도성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의도성을 배제하고서라도 뭐 선관위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이 포착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하지 않고 사과해야 된다. 다만 뭐 김은혜 후보 측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의도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은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것을 확신범이라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아직은 저는 뭐 있군요. 의혹 문제로 가게 되면 사실 뭐 김동연 후보도 뭐 후원금 의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선거 이틀 남은 상황에서 그건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이틀 남은 상황에서 뭐 그거를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사실상 뭐 정책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선거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조금 중앙 정치나 어떤 대통령의 어떤 행동에 따라 좀 좌지우지되고 또 여당과 야당 중앙 지도부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선거의 국면으로 굉장히 흘러가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 물론 도덕성 검증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느 때보다 좀 정책이나 비전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좀 전엔 제가 국민의힘을 약간 편들어 드렸으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 일꾼을 뽑아야 되는 판인데 중앙 정치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글쎄요.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다른 곳으로 시선 돌려진 것은 이재명 후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출마 안 했으면 인천 계양의 지역 후보에 대해서 뭐 신발 벗고 벤치에 올라갔다거나 어디서 시민들에게 욕설을 들었다거나 이런 게 기사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에 출마했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든든한 지지를 받을 줄 알았던 계양 지역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었고 대선 후보가 2개월 만에 그 지역에 나와서 주목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당연히 잘못한 거죠. 뭐 벤치에 올라가고 차에다가 뭐 체증하겠다 이런 거 잘못한 건 맞는데 이런 게 주요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라서 이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생 일꾼을 뽑는 판이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으로 변질됐다. 저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분명 경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약간 아니 뭐 전 지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치, 이재명 후보로 좀 흘러갔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좀 객관적 근거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3년간 재산 신고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께서.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수사가 남은 상태인데 이거는 사실 6월 1일 지선 이후에도 충분히 검증해 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식시장이 작년과 재작년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김은혜 후보가 주식이나 이런 주식 보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산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로 3년간 재산 신고가 어떻게 똑같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의혹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후보 입장에서 끝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지선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사전 선거 열기가 좀 뜨거운 건 맞죠. 지난번보다 올라갔고 물론 대선만큼은 아니지만 이유는 각기 어떻게 보십니까? 임 대변인. 네. 가장 큰 이유는 대선의 열기가 아직까지 식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선 결과가 0.73%포인트 차이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슬하게 승리한 상황에서 투표를 많이 하지 않으면 동력을 크게 잃는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졌는데 진 게 아닌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더 투표했으면 한 장 차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에 조금 영향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본투표로 가면은 저번 지방선거에서 엄청나게 차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 홍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각 그 정당의 어떤 지지층이 결집하는 형태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0.73%로 이제 석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 선거만큼은 좀 더 결집을 해서 좀 승리를 이루자는 그런 어떤 그 열망의 어떤 열기들을 좀 느낄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도부의 반성된 모습과 그다음에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의 시작을 통해서 좀 각성하는 시간이 됐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제 이 부실 인사와 용산 집무실 이전 그리고 이제 좀 북한 미사일 등에 대한 이제 NSC 대응 등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소신 투표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대선 2라운드는 맞는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여튼 선거에 임하는 3당의 각오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텐데 하여튼 누군가의 승리가 국민 전체에게 또 지역에게도 이로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